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정말 하나원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그런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코바코 한국지역발전센터 이찬훈 원장님하고 이 자리를 주최해주신 하남신문, 그다음에 저희 미디어 하나, 경기복지재단 조주순 박사님께 제가 토론회 진행을 맡은 사회자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좀 자유토론 형식이니까 저번처럼 저희가 지금 오늘 핵심 아는 그러니까 복지에 대해서 하는 예산을 한번 살펴보고 저희가 민간 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확대해 나갈까를 고민하는 자리니까 여기 계신 시민 여러분 및 기관 단체에 관련해서 분들 서슴없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 의견을 모아서 언론에 게재하고 또 필요하면 시에 전달하는 그런 뜻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특별히 경기복지재단의 최조순 박사님 나와 계신데 제가 지금 이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우리 이창근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금 문제점과 대안을 설명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남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나 예산 측면이 경기도 31개 시군 대비해서 어떠한 상황인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복지재단의 최조선입니다. 하남시의 재정 여건을 좀 살펴보면 2017년도 결산 기준으로 봤을 때 재정 자립도는 한 54.5%, 유사 동종 기관과 비교했을 때 유사 동종 지자체의 평균이 한 33.9%입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본다 그러면 하남시의 재정 여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항상 재정 여건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재정 자립도와 재정 자주도를 항상 병행해서 보게 되는데 하남시의 재정 자주도도 한 72.6% 정도 됩니다. 이것은 결국 하남시가 자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 총량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유사자치단체랑 비교했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사자치단체의 평균이 한 71.9%, 상위 50%에 대한 재정 자립도가 75% 정도 나오는데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재정 자주도가 조금 평균보다 높기는 하지만 평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총론 차원에서 이 재정 여건을 본다 그러면 하남시의 재정 여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다만 이창근 원장님 발표하신 것처럼 이게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남시에서 여러 가지 택지 사업 내지는 토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예산 외 수입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단기적인 측면으로서 재정 여건이 개선되긴 했으나 좀 장기적인 측면을 좀 시기열적으로 본다고 하면 재정 여건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창근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민간의 영역,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결합할 것인가가 오히려 더 의미가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예산을 좀 살펴보면 총 6,061억이고요. 전년 대비해서 693억이 증가했고 유사 지방자치 단체 평균의 7,378억보다 약 1,300억 적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체 수입, 지방세 및 세외 수입이 1,936억입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교부세, 조정, 교부금, 보조금 이게 합계가 1,912억입니다. 그리고 지방채 및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가 666억으로 내년도 재정 자립도는 44.14% 아까 말씀해 주신 수준에 거의 비슷하고요. 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860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좋은 말씀해 주신 이찬훈 원장님 어떻게 보면 대안될 수 있는 발전적인 거버넌스 차원의 그 부분에 있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자면 7,300억 예산에서 경상비, 그러니까 공무원 월급부터 다 지급하고 남는 돈이 사실 사회복지 860억은 기존에 들어가는 거고 예비비가 400억도 안 됩니다. 370억. 그래서 아까 민간 차원의 어떤 이런 확대, 기업을 통해서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자율성이 문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자율적으로 잘 되고 민간 차원의 지원이 잘 됐을 때 자율성 관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민간 자원을 이제 저희가 정부 부분에 흡수해서 민간 협업, 파트너십 구성했을 때 자율성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자율성이라는 부분이 인간이 자기의 의사결정에서 사용을 하는 부분이 아까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체 사업하겠다는 부분이 거의 한 48%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파트너십은 한 13, 4% 정도 수준인데 그게 그렇게 된 그 원인을 봤을 때는 기업이나 기업 사용은 어쨌든 파트너십을 구성해서 가겠다는 그런 의지는 상당히 강하다는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중요한 건 이제 정부의 영역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부는 지금까지 보면 정부는 자기가 지금 모든 것을 다 하겠다는 그런 차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간에 이전한 다음에 그걸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면 만민방관인데 그런 일밖에 그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자율성의 문제가 보기보다는 효율성 차원에서 이제 접근해야 한다. 그렇다면 민간이 자기 스스로 사용을 하겠다는 사업이 정부와 일치되거나 비슷한 사업일 경우에는 오히려 정부는 효율성 차원에서는 정부 자체가 정부의 사업을 이관한다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재원도 커지고 사용도 커지고 민간 파트너십에 있어서 공급 네트워크가 여러분들과 같은 자원에서 코디네이트들이 4개가 될 수 있는 그런 환경 조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사실 그 민간 봉사단체 많이 생겼다 없어지고 하잖아요. 그리고 저희 한없이 자원봉사센터에 아까 살펴보셨지만 6억 5천밖에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해주고 싶은 건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있다가 없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그런 그 약간 처음 시작이 정치적인 영향을 배제한 정말 민간 차원에서 그 수준 높게 정말 접근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을지 그런 많은 좀 고민이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으실까요? 네, 결국은 이제 그렇게 따지면 결국은 이제 저도 지적하신 부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결국 이제 봉사단체가 우주수 생겨나는 부분이 장기 지속적으로 계속 가느냐 안 가느냐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기업도 1만 개가 넘는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게 1만 개가 넘어요. 1만 개가 넘는 단체니까. 근데 등록되지 않은 비공인 단체까지도 하면은 몇만 개가 될지 몇십만 개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이제 그런 부분을 토로하는 거고. 근데 그 문제는 뭐 직접적으로 말하면 이것들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어떤 뭐랄까 자질 문제라든가 정치인들이 결국 잘못 끌어가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 있는 거는 결국 우리 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얘기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하시는 소신과 자원봉사자분들의 어떤 희생과 봉사가 정말 이 사회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게 꽃이 피려면 정말 우리 스스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지방정부가 지방정부의 할 역할이라는 건 뭐냐 민간 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그런 데에 나서야 되는 것이고 정치인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 그런 의도가 있어서 자원봉사를 만든다 그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방어를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결국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쨌든 그런 우리 김중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지금까지 관례면 관례 잘못 이어져 온 그런 행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결국 만들어가는 하나이고 우리 스스로가 그러기 위해서 제대로 인식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자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또 우리 자원봉사자들의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 전문 교육 그런 것들도 더 강화를 해야 되겠죠. 네, 이게 어쨌든 토론회니까 제가 한 가지 좀 질문만 최 박사님한테 더 드리고 나머지는 여기 참석하신 그 시민 팬들과 자유롭게 질문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 박사님 이제 내년도에 저희 경기복지재단 그러니까 경기도 차원에서 좀 사회복지 증가를 위해서 핵심이 되는 현 정부의 어떤 그 지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으며 또 하남시가 정말 그 사회복지 분야의 어떤 폭발적인 확대를 요하는 공무원 수도 그렇고 지금 기사강변도시에 갑자기 입주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그런 재원들이 좀 필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원이나 확대 프로그램들을 좀 연결하는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그 복지 재정의 좀 효율성 차원에서 경기도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창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까 기존의 정부의 평가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간 자원이 결합이 될 때 단순한 횟수가 아니라 양적인 평가 외에 질적인 평가를 고려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이건 조금 경기도청에서 지금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평가 보상사업 형태로서 자원봉사와 좀 결합하는 모델을 좀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평가 보상사업은 이것이 이제 지금 하남시도 경험하고 있는 복지 문제,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공공지원만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기업의 자금, 내지는 이제 민간의 자원을 조금 이제 투자성 자금으로 활용을 하면서 그 사이에 이제 공공은 재원 유용성을 확보를 하는 구조고요. 일정 성과가 달성했을 때 민간에서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원금 보상과 인센티브를 해주는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는 이제 아까 슬라이드에서도 나왔지만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탈수급 지원과 관련된 정책들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여성에 대한 경력단절 예방, 그다음에 청소년 재범죄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지금 사업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향후 하남시에서도 이런 시범사업에 참여함으로써 그런 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그 하남시의 자원 그리고 재정 경감을 효과를 좀 늘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민간 자원에 대한 정보 비대칭,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이창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김씨를 계속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받고 그럼 상대적으로 또 못 받는 분들은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자원봉사 내지는 기부에 대한 비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경기도청에서 나눔문화 플랫폼이라는 것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요자와 봉사에 대한 수요자와 공급자에 대한 미스매치 문제를 해결과 그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이제 사회 명예적 인센티브뿐만 아니라 경제적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를 검토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 아까 이창구 원장님 말씀하셨던 지역 카드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어쨌든 저희는 그걸 다 열어놓고 지금 현재 검토 단계에 있고 경기도에서는 그것을 향후 정책화를 추진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좀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이런 나눔문화 플랫폼이 구축이 된다 그러면 하남시에서는 아까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별도의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는 하나의 이제 브랜치 형태로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접속해서 연결해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는 체계로만 한다 그러면 오히려 하남시에서 발생하고 있는 자원봉사에 대한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남시 자원봉사 내지는 민간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이창근 원장님의 역할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세제 혜택이나 아니면 이런 것이 아니라 단기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 가능할 수 있는 뭔가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 내지는 표준화 될 수 있는 모델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아동, 노인 아니면 특정 계층에 집중된 현상이 좀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지역의 여건을 충분히 분석해낼 수 있고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을 좀 긁어줄 수 있는 이런 소위 말해서 기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모델이라든가 아니면 프로포저를 만들어줄 수 있는 조직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이 공공조직에서는 그런 탄력성이나 자율성 그리고 좀 혁신성을 발휘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지역에서 이 지역의 연구를 두고 활동하시고 있는 연구단체 내지는 연구조직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지만 기업에서도 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폭을 넓혀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은 또 어떻게 보면 지역 금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신협의 역할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 카드. 지역 카드를 하는데 가맹점과 관련된 부분,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그리고 다시 이제 반대급부로 들어가는
캐시백 형태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지역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협비 그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의 자원봉사 내지는 민간 자원을 활용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혹시 박사님이랑 마이크 한 번 잡고 내일 아침까지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두 가지로 좀 요약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이창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복지단체가 중복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장애인 복지관도 있고 또 주민센터에 복지 담당하시는 공무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 자원봉사센터도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하신 부분 중에 공유 시스템을 마련해서 복지 서비스가 중첩되지 않게끔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도 줄이고 복지가 너무 가중됨으로써 하는 것들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첫 번째 아주 좋은 모델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하남시는 다 아시다시피 기업이 신세계가 가장 재계 10일이고 신세계가 가장 관련 깊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올 당시에 지방세가 한 480억 거친다라고 했지만 제가 올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세제원이 한 40억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지금 작은 그런 세제를 그쪽에서 받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런 신세계 같은 큰 기업이 하남에 와서 어떻게 민간하고 이렇게 어떤 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할까. 저희가 오늘 토론회 하는 것에서부터 접근을 하면 굉장히 많은 그런 발전적인 모델을 또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이나 박사님 또 질문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서슴없이 그냥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저는 자원봉사는 무엇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공익을 하고 싶고 자기 만족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한 10여 년 봉사를 했는데요. 경기도에서 1년에 한 번씩 무술봉사자 카드가 오는 게 있어요. 오는데 그 카드를 봉사자들이 발행하고 쓰라고 주는 건지 어디다 이용하라고 주는 건지 그 카드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 카드를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애매하게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간단한 재래시장이라도 가서 우리가 뭘 사면 1%라도 쉽게 깎아서 주내든가 아니면 어떤 특혜가 있는 걸 줘야 되는데 활용할 수 없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걸 왜 주는 거야? 내가 우리 항상 받을 때가 집에 이렇게 싸놨어요. 좀 1년에 한 번씩 먹는 걸. 근데 제가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애들 다 자라고 그런 사람들은 쓰게끔 줘야 되는데 젊은 애기 엄마들 놀이공원 가거나 어디 가거나 이런 데 가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불필요한 거를 주는구나. 그래서 그걸 항상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보다 궁금한 점이 그거입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발행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카드 도대체. 네, 참 저희한테 참 고민 말씀을 주셨는데 그걸 아예 발행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발행하고. 네, 이게 자원봉사 카드가 저희가 일정 시간을 충족을 하게 되면 이 자원봉사법에 의해서 마일리지 할인 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온누리 상품권처럼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신용카드 쓰면 신용카드 포인트 쌓이듯이 그 포인트를 갖고 일정 정도 용도 제한을 해서 차감을 하고 나머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창근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질적으로 사용 용처를 좀 다양하게 하고 좀 실효성 있게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이 자원봉사에 대한 가치 측정이 명확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첫 번째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원봉사에 대한 보편화 내지는 확산, 인식 개선을 위해서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은 저희도 받아요. 근데 이제 경기도 차원에서 그거를 개선하기는 좀 어렵고 하남시에 이제 소속된 국회의원분들이나 아니면 이창근 원장님 같이 이제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이 이 관련 법에 대한 개정 요구를 조금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이제 저희도 안을 올리고
개선이 된다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요구는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국회 쪽에서 이제 입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좀 공감도가 떨어져서 아직까지는 서운합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필히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받으면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아예 발행을 하지 마세요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필요 없는 거니까. 그럼 왜 발행을 해요? 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거를 좀 지역 언론에서 제일 많이 받으신 분한테 이렇게 많이 받아서 우리가 칭찬을 해드려야 되겠다 하고 표시장도 드리고 언론에다 그런 방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태수 대표님 동의하시죠? 활용을 할 수 있게 그걸 주셔야 돼요. 예, 칭찬 드리고. 잘하게 그러면 좀 좁혀서 우리 하남시 지금 복지정책 운영 관련해서 뭐 좀 복지 관련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점에 대한 뭐 제안 있으시면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들이 이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아까 김치를 많이 줘갖고 안 받았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어느 분들은 가보면 김치가 쌓여 있어요. 봉사를 가보면 집 치워주러 가는데 김치가 썩고 있어요. 그 확인이 제대로 안 돼갖고 한 집으로만 그렇게 계속 가니까 그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도 많은데 이게 탁상 정치를 해서 그냥 앉아서 공무원들이 하니까 그런 건지 한 군데에 가면 그 집에만 많이 있고 받은 사람이 또 받고 못 받는 사람은 아예 못 받고 이런 현실이거든요. 그런 게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강의 때 이창구 원장님께서 그 수혜자 및 잠재적 수혜자에 대해서 이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사실 자원봉사센터에 우리가 좋은 일을 하려고 좀 어떤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해서 달라라고 하면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중복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어려움에 처해 계신 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런 데이터나 목록 자체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의 어떤 예산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우리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안입니다. 아까 두 분 말씀하신 게 이제 오늘 제가 발제한 내용이 들어있는 건데 저도 정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게 제가 2013년도에도 보건복지부에 계속 떠들고 주장했는 게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정보가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이제 이 주민등록으로 인해서 부처 간의 융합이라는 게 상당 부분 진전이 됐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부터 개인정보 이런 게 다 서로 이렇게 소득수준 이런 게 다 이렇게 다 크로스가 됩니다. 크로스 된다는 얘기는 취약계층이 누구, 이 사람이 어디 살고 이게 쉽게 해서 1번부터 100명이나 100번까지 쫙 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주장하는 거는 자, 그 사람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오케이 올라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 사람이 누군데? 자, 1번으로부터 막편에서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쭉 번호만 있고 이 사람이 육하원칙에서 언제 어디에서 누구로부터 뭘 받았는지 이거를 자원봉사자분들한테 그 다음에 이 사회봉사,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공급자한테 공개를 하자는 게 저도 진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이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우리 하나만이라도 이제 김상훈 시장께서 안 하신다면 그래서 오늘 공무원이 왔냐 내가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 그런 게 이제 우리 지역 언론과 우리 여러분들과 자원봉사센터 같이 추진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분명히 해야 저도 진짜 하고 싶어요. 정말 제가 위정자라면 저는 당장 일하는 시간이거든요.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하남시에서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그 개발하는데 불과 몇백만이면 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 여러분들이 봉사 점수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들어와서 볼 수 있게끔 거기에 하나 섹트를 만들어서 얹으면 돼요. 하나 창을 만들어서. 그래서 누가 어떤 걸 받았구나 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인센티브.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 그 부분도 그거예요. 아까 세제 혜택이라고 제가 단적으로 드렸지만 제안했지만 우리 봉사 시간을 갖잖아요. 자, 학생들은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게 참 이 교육제도까지 크게 연결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너무 늘리지 말고 학생들은 오케이 봉사 점수 받아서 생기부에 올라가니까 좋아요.
자, 우리 나머지 분들은 결국은 그런 봉사 점수, 봉사 시간 그걸 환산해서 이제 연결해서 이제 그런 카드도 지원되고 나오는데, 자, 도에서 하는 거, 정부에서 하는 건 오케이. 그거는 법이 그거는 뒷받침돼야 되니까 그거는 일단 얘기를 잠시 접어두자 해주고. 그렇다면 그 부분도 아까 우리 최바석께서 말씀하셨지만 하남시만이라도 오케이. 지역 금융기관 아니면은 하남시에 물론 세 수입이 조금 감소되고 그럴 수 있지만 단적인 예로 동사무소에 때는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준다든지 극단적으로 아니면 주민세라도 면제 준다든지 그렇게 좀 도입이 되야 된다. 제 얘기가 그건 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인터넷에 요새 우리나라가 정부 3.0이라고 해가지고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그 도입돼서 정부의 IT가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인터넷으로 발급될 수 있는 서류가 주민등록 초본이 유일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웬만한 서류는 인터넷에 무료로 다 발급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수수료 얼마 더 받아서 망하겠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한 분들이 최소한 얼마 되지 않더라도 그런 동사무소에 발급하는 그런 민원 수수료라도 면제 주자 이거죠. 정말 봉사는 네.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거든요. 정말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뭘 바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걸 바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본인 스스로가 공익하고 싶고 자기가 봉사함으로써 행복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시나 정부 차원에서 어떤 제도를 일반적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더 이렇게 활기차게 기분 좋게 할 수 있겠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신 건데 아까 그런 카드 같은 걸 발행하면 오히려 안 해주는 것만 못한다는 거죠. 저희들은 뭘 달라고 하는 게 아닌데 이런 걸 도대체 이용할 수도 없는 걸 왜 해주는 거야?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그마한 거라도 이런 보상 참 많이 해서 공익을 나누기 때문에 정부에서 요만한 제도라도 해주겠다. 그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정부에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인정해 주시겠다면 정말 물론 봉사가 아니니까 이런 제도라도 주겠어 해갖고 그런 인정을 받으면 저희들은 더 이렇게 활기차게 기분 좋게 하실 거라고 얘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0% 동의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으면 내일 당장에 가고 싶은데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지역 신문하고 같이 그래서 지역 언론이라는 게 중요한 거고 지역 언론이 그렇게 자리를 잡도록 또 여러분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 언론이 자리를 잡으면 이게 우리 이란 토론회가 결국은 가버넌스가 그러는 게 결국 정부가 하나씩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장 혼자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혼자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시민들하고 같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정말 하도 많이 한 10여 년 하다 보니까 경험에서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수기나 우리가 대회에서 쓰는 물건들이 오면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를 하고 가잖아요. 봉사, 예를 들어 수요자들도 그런 카드가 시에서 해줘가지고 어느 단체에서 무엇을 갖다 놓고 갔다는 거를 거기에다가 사인을 해주고 가면 반복 지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저 생각을 하면서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들어가 보면 뭐가 있는지 이거 어디서 왔어요? 이거 물어보면 교회에서 갖다 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갖다 준 거 받은 거잖아요, 자기들. 근데 우리 적십자도 그렇게 안 하거든요. 절대 수요자가 어디에서 한 군데 받는 데 있으면 그걸 적십자는 2번 지원을 안 해준다. 그 집이 다 끊어요, 적십자는. 실태조사가 분명한데 적십자예요. 이게 하나씩 자원봉사센터가 그걸 구분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나 어디나 단체는 다 단체잖아. 받는 건 똑같은 거야. 못 받는 사람들 줘야 되는데 저희 집이 수요자니까 그 집만 몰아주는 거니까 그런 체크카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반복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고요. 어쨌든 봉사 열심히 많이 하는 분들한테 인정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복지에 대해서 결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시스템적인 문제거든요. 네. 그 시스템적인 문제를 우리 이창호 의사님께서 법적 제도적 제한에 걸려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적 법적 제도적 측면에 막히니까 누군가 이런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국회 법을 통과하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대에 걸맞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서 우리가 병원 가서도 병원 간에 정보 공유가 안 돼서 유병원 가서
뭐 MRI 찍고 다 검사했다가 제거해서 다시 검사하고 이러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된다면 거기까지 연계할 수 있는 맞아요. 시스템이 필요해요. 획기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봉사월들만이 그걸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에서 공무원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네, 그래서 그걸 결론적으로 실무자가 필요한 거예요. 실무자가. 네. 저희들도 매일 하기 때문에 그 반복 지원하고 그 사람들 실태를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무자들과의 토론이 맨날 필요하신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걸 시정해 나가려면.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런 자리에서 그런 그 시스템으로를 좀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훌륭한 결론을 하나 얻었고요. 이제 뭐 시간이 뭐 제한적이어서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간다면 그 아까 지역 화폐라는 얘기 나왔잖아요. 그 네. 내년도에 그현 김상원 시장께서 일자 경제국으로 경제국을 확대하면서 77억의 지역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그 77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의 측면으로 77억을 쓰는 거지만 사회복지 86억의 거의 한 10분의 1에 달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역 카드나 지역 화폐나 어떻게 보면 마일리지 측면에 똑같은 돈의 가치를 부여해서 좀 예산을 풀겠다는 건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좀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는 제가 경제학을 전공했고 또 제가 이론 경제, 시골 경제 봤을 때 저는 지역 화폐는 반대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죠. 왜 반대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역 화폐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운영 방식이 쉽게 말해서 또 하나의 여러분들 아시는 상품권 발행이에요. 6가지 조건인데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그러한 사업자를 선정을 한다면은 그 사업자가 그 화폐를 발행하기 위한 돈을 내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남시가 마련한다면 하남시의 재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까 재정 한계에서 복지 재정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지역화폐 77억. 자, 온누리 상품권 있어요. 자, 지역화폐 77억. 물론 취지는 좋죠. 지역 경제 살리겠다. 물론 거기 성공한 지자체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차라리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재정이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그러면은 77억은 77억만이 도는 거예요. 그죠? 77억이 그 돈만 도는 거고 그 돈이 다시 회수되면 다시 발행되고 이 서큘레이션 되겠지만 그 금액만 도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 카드는 신용카드를 제가 예를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는 가칭 하남신문 하남 이시카드를 칩시다. 그러면은 23만 하남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 카드 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카드는 신용카드는 개인이 쓰기는 안 되잖아요. 대신 그 카드를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소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소비라면 그 카드 금액의 일정 부분이 신용카드사의 수수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우리 지역을 위해서 그 신용카드사한테 하나를 하나 우리가 주장을 하자는 거죠. 그럼 그게 사회봉사를 위한 어떤 또 다른 시드머니가 될 수 있고 기금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신용카드 사용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니까 지역 화폐를 발행하는 효과는 이미 발생하는 거죠. 오히려 금액도 제한이 없이. 그리고 그러한 지역 가맹점들한테는 그게 하나 공동체예요. 그게 하나 공동체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컨센서스 이루어져서 웬만하면 지역 카드로 하나 내에서 결제를 하나. 그걸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들이 신용카드 지갑에 꺼내보면 몇 장 있나 보통 두세 장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왕 카드 쓰는 거 지역 카드를 쓰자라는 거죠. 그런 취지로 가야지 지역 경제를 살리고 또 다른 자원봉사를 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향이 가는 거지. 지역 화폐가 지금 마치 어떤 형태로 많으냐. 다른 사람이 했으니까 다 조합을 그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재원도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과연 정말 지역 경제예요. 우리가 경제학과에서 경제학 언론에서 통화량에 의해서 돈을 10,000원을 너 혼자서 10,000원이죠. 우리 둘이서 2만원, 3명에서 내는 3만원. 그걸 이제 통화에 의해서 경제를 성장시키는 그런 효과를 달성하려고 그러면 하나경제 77억까지는 턱도 온다는 얘기죠. 그 효과 나중에 하면 77억이 아니라 한 7,000원 발행해야지 그 효과가 있습니다. 가지고. 그럴 바에 그 재원을 왜 77억 투입하려면 또 다른 재원을 빼서 넣을 수밖에 없어요.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짓을 한다는 거죠. 차라리 하남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
카드를 마련하자. 근데 지금 카드 마련 추진이 안 되십니까? 그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지방정부 관계없이 네. 우리 하나신문이 그래서 자리 중심이 잡게끔 정말 해보자는 거고,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 지방정부의 신용도나 지역표현이나 뭐든 누군가가 같이 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시민들끼리 한번 가보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 던진 거고, 그래서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우리가 모인 취지고 그게 지역 가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자꾸 우리가 머리를 바꿔야 돼요. 성공하세요. 지금 추진이십니다. 네, 약 이제 한 5분 정도 5시까지 저희가 제한된 시간이라서 아까 말씀하신 오늘이 상품권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 농협 조합원들 계시지만 조합원들 연말이나 추석 연휴 때 상품권 나오잖아요. 잘 쓰시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런 접근 자체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그런 조합원들한테 세트를 주는 그런 똑같은 방식을 지역에서 이제 정말 민간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좀 하자는 좋은 취지로 발전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끝으로 신세계가 사실은 지역의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 해서 많이 지원했거든요. 그런 제언들이 나갔을 때 실제로 그 해당인들이 앞단에 나와서 그것을 마치 자기들 나온 것처럼 다 이렇게 쓰여지는 부분이 맞지 않고요. 그거 기금들로 조성해서 이런 데 활용하는 데 쓰고 저희 토론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쓰일 수 있게끔 앞으로 지원만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원금을 잘 쓰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예, 선생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토론회를 주관하시는 이창동 원장님 또 주최하시는 분들은 고맙다는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서 혹시 비분이 나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발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양해해 주시길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년대 자연봉사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30년간 하다가 그만둔 사람입니다. 사실상 76년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만뒀는데 하남시의 자원봉사 단체 회장을 키가 처음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왜 드리냐, 오늘 자원봉사 활용화를 위한 복지 재정 한과 인간 자원 활용한 참 저는 마산 문구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안 된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여기 앞에 계신 이창근 원장님 하나님의 사실이니까는 하나님 대한민국 한국의 지역 발전보다 하나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아까 그 개정에 대한 기술에 대한 것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특기에 닿는 거, 아까 신용카드 말씀을 하셨는데 신용카드 하나씩 신용카드를 맺을 수 있는 방법, 또 운영하는 기업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발전, 하나님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하셔가지고 토론회를 오늘과 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자연봉사단체 회원들이 아까 간변단체 얘기도 나왔고 민간단체, NGO단체 그런 말씀도 나왔는데 몇 명인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맡고 있는 숫자를 제가 모르겠는데 그만둔 지가 오래가지고서 그냥 집에서 이제 놀고 있는데 자원봉사단체 회장들을 다 막아가지고 거리를 맡겨서 진짜 하나님께서 발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된 게 있으면 적어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오해 없으시길 부탁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저기 원장님하고 박사님 마무리 발언 한 말씀씩 하시고 인사할까요? 네. 먼저 그러면 우리 박사님. 제가 이런 토론 자리가 익숙치가 않습니다.
맨날 방에서만 공부를 하고 주로 이제 관련 그룹 전문가들과 공무원분들하고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던 것보다는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는 이창근 원장님의 어깨는 무거워질 수 있겠는데 오늘 이 자리가 오히려 하남시가 자원봉사, 특히 이제 민간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타 지역보다는 한 단계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심에 오늘 참석하신 시민분들이 중심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한편으로는 부럽고 한편으로는 가는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뭔가 결과물은 낼 것 같다라는 희망과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은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향후에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저의 미약한 지식이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쨌든 1대 토론에 참여해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많은 의견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하여튼 지난번 하남 경제 관련 토론회에 있어서 오늘 복지 관련이고 어쨌든 저는 민관 가버넌스에서 우리가 함께 어쨌든 참여하는 그 출발점에 생각합니다. 결국은 하남의 주인은 우리고요. 그리고 하남을 이끌어가는 것도 결국은 우리고 하남이라는 것은 또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고 결국 우리가 중심이 돼서 같이 머리 맞대고 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지만 그래도 최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이 정말 거짓이 없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그 하남시 어떤 복지와 민간 협력을 위한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